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제가 총 10가지를 적어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정말 이건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짓을 했고 나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다 망가뜨려버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고 내가 이런 마음이 주체하기 어렵다면 여러분들의 그 불난 마음에 제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10가지 이유를 대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더 나은 삶을 살 기회를 반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수심을 느낄 정도의 상태였다면요, 분명히 이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손상당했거나 아주 중요한 것들을 잃었거나 상처 입었거나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직후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요, 복수가 아니에요. 가장 필요한 건 빨리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났다면 빨리 회복을 하는 거고, 이 끔찍한 일들이 여러분들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교정 작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삶에 그냥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그 사건의 원인이 되는 어떤 에너지적인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상황을 끌어당긴 그 원인이 되는 에너지를 발견해서 제거를 하거나 치유를 해야지 다음에 또다시 그 일을 겪지 않고 이 일이 여기서 끝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수를 결심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진착 속에서 계속 구르게 됩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직 안 끝났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복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복수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과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변화할 만한 더 나은 삶으로 이동해 나아갈 만한 의지가 전혀 없어요. 여전히 그 문제에 시달리게 되고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수해야 되니까 떠나면 안 되거든. 계속 그 사람을 봐야 되거든. 자, 두 번째로, 복수한다고 해서 상처 입은 마음과 상실감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아프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배신을 때린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아파서 어떻게든 그 사람한테 복수를 하고 싶어. 너도 나만큼 아파봐라 라고 하고 싶어요. 자, 그렇게 다 쳐요. 만약에 그 복수가 성공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 입은 마음이 다시 치유될까?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를 입었었던 이유는 뭘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통수쳐서 그 사람과 사랑했던 기억들이 엉망이 돼버려서 나의 행복했던 일상이 망가져버려서 자,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비통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말로를 보고 그 사람이 다시금 여러분들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려서 미안해, 다시 널 사랑하게 해줘, 이렇게 말하면 진짜 여러분들은 속이 후련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옛날처럼 밝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나만큼 아프다는 게 속은 후련하겠지만 그건 잠깐이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입었던 상처와 여러분들이 한번 느꼈던 배신감과 그 충격들은요, 여전히 응어리로 남아있다는 거죠. 복수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상실했던 마음이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후련한 마음은 후련한 마음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느꼈던 허전함과 공허함과 상실감이 채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복수를 해도 해결이 안 된다네. 애초에 거기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상처 입고 공허한 마음을 메꾸는 거는 애초에 복수가 아니었다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수심이 위험한 이유는요, 복수심은 자기 파괴적이며 타인과의 관계를 망칩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복수심이라는 거는 내가 내 삶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데 나는 이미 그른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난 너무너무 무력해. 그런 상태에서 너라도 같이 죽어보자. 너네들도 다 불행해져야 돼!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 복수심이라는 거는 내가 망가졌으니까 너도 망가져봐 라는 이런 파괴적인 태도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한마디로. 이런 마음에서는 내가 조금이라도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려고 하면은 스스로를 자기 파괴적으로 대해요. 왜냐면 내가 복수심을 느끼는데 명분이 사라지잖아. 내가 좀 회복이 되면 복수를 못 하잖아.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복수를 하기 위한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아니야, 나는 상처받았다고. 아니야, 난 돌이킬 수 없다고. 난 이미 끝났어. 난 이미 더러워졌어. 이미 사람들은 나에게서 등을 돌렸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비관적이게 자기 삶을 바라보고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들도 스스로 망가뜨려 놓고 봐봐, 다 망가졌잖아, 내 삶. 이렇게 여전히 망가졌는데 내가 어떻게 복수심을 안 가질 수 있어? 이러면서 자기도 파괴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마인드가 나를 힘들게 한 대상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수심이라는 게 한 대상을 놓고 표출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아무한테나 중구난방으로 다 삐져나오다 보니까 자기 파괴적이며 타인과의 관계도 굉장히 많이 망치게 됩니다. 인간관계 파탄나요. 한 사람을 미워하는데 여러분들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최악으로 흘러갈 수 있고 나 자신과의 관계는 당연히 안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드라마, 영화, 소설처럼 복수에 성공했다면 기대하십시오. 그때부터 타인은 여러분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수에 성공했다면, 그래서 내가 아픈 만큼 타인을 아프게 만들었다면 타인 역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복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상처받고 내가 너무 화가 났고 내가 너무 충격을 받고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위해를 가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가장 큰 건요, 이 복수가 성공으로 돌아왔을 때 과연 여기서 끝날 거냐는 거지. 절대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복수심이 위험한 이유는요, 복수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준비를 해야 돼요. 상대방이 만약에 잃을 게 많이 있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이면 몸을 사릴 거예요. 자기도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 복수심이라는 감정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제일 무섭냐면요, 잃을 게 없는 사람들, 즉 가진 게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이렇게 복수를 한다고 해서 내 인생 여기서 더 나빠질 거 없으니까 너 죽고 한번 나 죽자, 나는 뭐 아쉬울 거 없어, 막 나가는 거야, 이러면은 진짜 끔찍한 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건들거나 상대방에게 큰 위해를 가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복수심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상대방이 잃을 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제일 위험한 거는 나 싸워서 이길 자신 있어, 붙어보자, 이 마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세상과 타인과 전력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복수심이 위험한 이유는요, 복수심은 스스로의 삶을 비관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비참함을 느끼게 하며 자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수심을 느꼈다면 자기 삶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거나 큰 문제라고 느낄 만한 충격을 받은 상태일 거예요. 근데 그 충격을 치유하고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괜찮아지는 과정을 거쳐야지 여러분들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기의 주도권을 되찾고 기분 좋은 희망과 열망을 되찾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입었던 그런 상처와 그런 충격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극들을 제대로 해석해서 제대로 일상이 돼서 학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과거의 그 일을 여전히 나쁘기만 한 일로 받아들일 거예요. 나를 성장시킬 만한 그런 하나의 경험이라던가 시행착오라던가 내가 너무 의존적이고 나약해서 겪었었던 필연적인 사건이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나쁜 일이었고, 그런 불행한 삶을 산 나는 너무너무 비극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데 어떤 식으로든 노력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국에 비극적으로 살아온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고 너무 잘못 살아왔어 하면서 내 삶을 비관하고, 그리고 그런 비관적인 삶을 산 나를 자책하는 것밖에 결론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복수심의 또 부작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복수심이 위험한 이유는, 복수심은 유해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과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발산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 중에서요, 복수심은 단연컨대 가장 위험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요. 순식간에 여러분들의 육체 기관들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을 선물하거나 뒤틀리게 만들거나 여러분들 몸에 굉장히 큰 피로도를 유발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가적인 질병들을 새롭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해서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다면 그때 내 몸이 건강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때 제가 계속 아팠어요, 복수심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인생에서 아주 강렬한 복수심을 느꼈을 때 사람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복수심이라는 감정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만 해도 어떤 행동들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자신의 몸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복수심이 위험한 이유 8번째는요. 복수와 파괴에 집중하면요. 여러분들은 확장되는 거, 사랑, 풍요, 즐거움, 기쁨, 설렘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즉,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무언가를 망가뜨리고 싶고, 무언가를 끌어내리고 싶고, 무언가를 아프게 하고 싶고, 찌르고 싶고, 화내고 싶고, 그런 보복하고 싶은 마음에만 사로잡혀서 그와 반대되는 더 높은 파장의 즐거움, 기쁨, 설렘, 풍요, 확장 이런 것들과는 더 멀리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심적으로도 멀리 떨어지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잘 들지가 않고요. 여러분들 마음은 하나의 차크라 센터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재구성하는 와이파이처럼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와이파이가 여러분들에게 복수심을 더 느낄 만한 상황을 자꾸만 만들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어떠한 특정한 감정을 반복적으로 느끼고 반복적으로 배출하다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고 속으로 참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심장 에너지 센터, 즉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감정들은 어떤 감정들을 현재 비축해놨는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는지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감정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쌓여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나 탁기들, 살면서 내가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수심을 느끼고 있다면, 복수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불을 때우고 있다면 외부에 여러분들의 복수심을 불태울 만한 그런 증거들이 자꾸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정에 집중하기로 했고 그 감정이 불러오는 많은 추가적인 사건과 상황과 장면들을 추가적으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침내 세상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배신 때린 것 같은 그런 배신감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복수심에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복수심이 위험한 이유 9번째는요. 이 모든 불편함과 이 모든 위험성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복수는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복수심의 목적은 뭘까요? 저 사람이 나만큼 아팠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어. 상대방이 망가지는 걸 보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은 아닐 거예요. 망가짐으로써 네가 내 마음을 헤아리고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바로 죄책감을 느껴야 돼. 죄책감은요, 자발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수를 한다고 상대방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프게 돼요, 그 사람은 자기 삶에서 잃어버린 것들, 자기 삶에서 상처받은 것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여러분들한테 미안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미안해서 눈물을 흘리면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인 거지 여러분들이 복수에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10번째로 복수심이 위험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복수하기로 결정했다면 내 삶에서 일어난 일을 오답풀이하고 건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반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누군가를 미워하겠다, 이 사람 때문이다 라고 책임 전가하는 식으로 이 문제들을 떠넘겨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상처를 받거나 상실감을 느끼는 것 중에서 대부분은요. 세상을 똑바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들을 계속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날 떠나? 어떻게 나한테 그런 행동을?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어떻게 날 떠나? 떠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관계예요. 여러분들 앞에 일어났다는 거에 대한 운명적인 이런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그렇게까지 못 받아들여 라고 깽판 칠 이유는 없어요. 이게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일어났던 거예요. 그 이유들을 우리는 찾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최소한 예방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올바로 대응을 해서 최소한 나를 지키는 쪽으로 다음에는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해하는 걸 포기하고 누구의 탓으로 넘겨버린다. 그럼 여러분들은 전혀 대응이 되어 있지 않고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기회를 반납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런 짓을 했다면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 일을 예방하거나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죠. 왜 그 일이 일어났냐고 화낼 게 아니라 화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를 내야 된다면 그 분노는 차가운 분노여야 됩니다. 경고라던가 교정이라던가 거리를 두는 거절이라던가 무언가를 망가뜨리고 공격하는 식으로 화를 내는 건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아옵니다.
네.